교사 수업을 만나다 정호윤입니다. 오늘은 제 5교시 학습 문제와 학습 목표에 대하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용어들을 살펴보면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학습 목표, 수업 목표, 학습 문제, 그리고 또 학습 과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용어들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학습 목표는 학습자 중심입니다. 학습의 결과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며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한다, 이렇게 기술하며 예를 들어 보면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와 같이 사용되며, 수업 목표는 교사 중심의 진술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를 진술하긴 하지만 교사 중심의 진술인데요. 땡땡땡을 시킨다, 무엇을 하게 한다. 예를 들면 건강한 간식을 골라야 하는 이유를 말하게 한다.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 문제입니다. 학습 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한 것으로 학습의 과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봅시다.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청류형, 의문형으로 마치게 되는 진술입니다. 예를 들면 채소가 건강에 좋은 이유를 알아봅시다. 편식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알아볼까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과제는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기도 하며 수업의 내용을 복습을 위하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제시해주는 일종의 숙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가 학습 과정 혹은 경험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행동 양식을 서술한 것.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타일러의 기법을 많이 쓰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목표는 수업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도달하도록 해야 할 명확한 지향점이 됩니다. 이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는 꼭 도달해야 될 그 지향점을 말합니다. 또한 학습자로 하여금은 한 단원 또는 한 차시의 수업을 끝낸 후 도달도를 증거로 보여주어야 할 행동이기도 합니다. 학습 목표의 필요성과 기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자가 습득할 학습 내용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고요. 학습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정 중심 평가를 하여서 목표 도달도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의 기능도 평가를 포함합니다만, 어쨌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학습 목표의 중요성은 새삼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 수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학습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근거이기도 합니다.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습 의욕을 높이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는 두 가지 형태로 진술되는데요. 암시적 동사와 명시적 동사, 이렇게 구분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주로 암시적 동사를 많이 기술해 놓았고요. 오른쪽에는 명시적 동사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암시적 동사를 사용해서 학습 목표를 진술한다면 글을 읽고 주인공이 한 일을 이해할 수 있다. 명시적 동사를 사용하여서 제시한다면 글을 읽고 주인공이 한 일을 찾을 수 있다.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암시적 동사와 명시적 동사를 구분하지 않고 학습 목표 진술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습 목표는 교사의 활동이 아닌 학습자의 도착점 행동으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의를 오감으로 관찰하게 한다 보다는 오의를 오감으로 관찰하여 특징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진술하고요. 또한 학습 과정이 아닌 학습 결과로 진술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요리를 배우게 한다 보다는 우리나라 전통 요리를 재료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진술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와 학습 문제를 간략하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의 정의는 학습을 통해 달성해야 할 도달점 행동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학습 문제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경험을 활용해서 추구해야 할 문제 형식으로 기술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습 목표는 목적적 기능이 있는 반면 학습 문제는 수단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주로 교사학습 과정 안에 제시된다 하면 학습 문제는 단위 학습 시간에 칠판에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형태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에 따라서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들어본다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이것이 학습 목표 진술이라면 학습 문제 진술로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습 문제의 진술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청류형, 의문형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류형이란 무엇을 해봅시다, 무엇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의문형은 땡땡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렇게 어문형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진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 내용과 행동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타일러의 학습 문제 진술을 많이 차용한 것으로 우리 수업 현장에서는 주로 학습 내용과 행동으로 많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문제는 무엇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서 학생들이 학습 문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습 문제를 진술할 때는 15글자 내외로 하여서 너무 길어서 학습 문제가 학생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짧은 글자 수를 활용하여서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습 문제를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습 문제를 제시할 때는 직접 분필을 가지고 판서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색분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흰색은 여러분이 평상시 쓰는 글씨를 의미합니다. 판서에 글씨를 쓸 때는 주로 흰색을 이용하죠. 노란색 분필은 강조해야 될 낱말이나 어떤 부분을 노란색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습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낱말은 노란색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붉은색은 어떨 때 사용할까요? 네, 밑줄 쫙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로 판서에 줄을 꺾거나 할 때 붉은색 분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파란색 분필은 언제 사용할까요? 바로 도표를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흰색과 노란색 분필을 주로 판서에 활용할까요? 바로 그것은 명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문제를 제시할 때 꼭 판서만을 써서 분필을 이용한 판서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림을 판서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사진을 붙이거나 또는 실물을 학습 문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학습 문제를 아이콘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학습 문제 아이콘은 판서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비행하는 새는 약 8,000km를 갈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아름다운 비행은 약 42,00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수업은 역량교사들이 함께 할 때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역량교사분들은 참 스승이 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모두 즐거운 그리고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협동학습의 이해와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